오케이, 가봅시다. 여러 가지 부등식,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들어가면 힘들 것 같아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부터 할게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나오죠. 오케이? 부등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케이? 그때 그대로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엔 우리가 부등식을 해결할 때 기본적인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하면 힘들어 한단 말이야. 오케이?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이거부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큽니다. 맞아요? 맞나요? 오케이? 잠깐만. 근데 이게 그냥 도구라고 해서 그냥 이런 게 있었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오케이? 저걸 언제 쓸까요? 저걸 언제 쓸까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니까 이게 쓰임새가 있으니까 이걸 써놨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책에든 뭐든. 그렇지 않아? 언제 쓰이냐면 이거야. A와 C를 먼저 뭐 하고 싶어? 비교하고 싶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왠진 모르겠지만. A와 C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뭘 만들어낸 거야? A보다 좀 작고 C보다는 큰 뭐를 생각해낸 거야? B를 생각해낸 거야. 오케이? 그게 있다면,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B를 잡았으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될까? A랑 C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그 한 번에 비교하기 힘들어서 A와 B를 비교하고 B와 C를 비교하자는 거지. 그렇게 이용할 때 쓰여요. 알겠니? 이게 나중에 수투나 미적분에서는 샌드위치 극한이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야. 오케이? 될까? 나중에 배울 겁니다. 배웠지? 준이. 어. 그, 너 내가 아는 게 너도 알고 있다고 나 무시하지 마. 자, 두 번째가 이거 볼게요. A가 B보다 크대요. 되니? A가 B보다 클 때 첫 번째. A 더하기 빼기 C나 B 더하기 빼기 C나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죠? 맞죠? 오케이? 읽을 거야. 뭐라고? 양변에 같은 수 또는 식을 뭐 해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 거야. 될까요? 이렇게 읽어내면 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절하게 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지? 양변에 같은 수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서 그치? 좀 변형을 주고 나서 무언가 움직일 거라는 얘기야. 알겠니? 될까?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왜? 이건 나눠놔야 돼. C가 양수면 그쵸?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죠? 맞니? 근데 C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C가 0이면 A씨랑 B씨랑 같을 거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봐.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요 새끼가 의미하고 있는 건 지금 C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결정돼요. 그죠? 맞니? 오케이?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뭐야? C의 부호야. 그치? 오케이? 그럼 거꾸로 이렇게 줄 거라고. 문제는 결과를 줄 거야. 오케이? 결과를 준다는 건 해를 제시했어. 부등식에.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 오케이? 됐니? 됐어? 이걸로 거꾸로 C의 부호를 추론하는 문제로 등장을 할 거야. 결과를 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였으니까 C는 양수였구나. 바뀌었으니까 C는 원래 음수였구나. 그렇게 거꾸로 추론하는 문제들로 들어가. 알겠니? 오케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고가 아니라 해가 이런데 라면서 얘기를 들어갈 거라고. 오케이? 됐어요? 세 번째. 들어. 세 번째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2번에 의해서 너무 당연해. 그치? 양변에 몇씩 뺐어. B씩 뺐어. 그치? 오케이? 이걸 우리는 이항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치? 이항하면 당연히 그쵸? 왼쪽이 더 크겠다. 맞니? 맞아? 돼? 별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 요 상황이 너무 당연한 얘기 맞지? 근데 이게 겁나 중요해.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야. 진짜 중요해. 왼쪽식을 오른쪽식으로. 요식을 요식보다 요식을 더 선호할 거야. 왜냐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봐.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A-B를 인수분해할 거야. 오케이? 됐니? 인수분해라면 얘가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을 했을 때 되니? 그러면 얘 차수보단 얘 차수들이 더 낮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꿨다는 건 차수를 다운시켰다는 얘기거든. 맞잖아. 오케이? 낮은 차수 두 개에 뭘 보겠다는 거야? 낮은 차수 두 식의 맞니? 부호를 확인하겠다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마찬가지야. 방정식 했을 때랑 똑같아. 오케이? 차수가 높은 것보다는 차수가 낮은 게 좋아. 뺀 다음에 차수를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각각 낮은 차수들의 부호를 체킹할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식이니까 이건 당연히 연립하겠죠. 그지 않을까? 오케이? 이 기법을 진짜 많이 쓸 거야. 알겠니? 자, 네 번째. 헤이. 이걸 원래 성질 대답해. A가 B보다 커? 됐니?
그럼 A분의 1이 커, B분의 1이 커? B분의 1이 커, 그지? 맞아? 역수는 더 작아질 거야, 그지? 반대가 될 거야, 맞아? 역수니까. 아니죠, 틀렸죠. 저렇게만 대답하는 건 중학교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검정고시 볼까? 봐. 헤이. 이게 원래 중학교 방식으로 먼저 해줄게. 둘 다 양수면, 그래. 뭐 하면? 바뀌어. 그지? 맞아? 역수치하면 바뀌어. 둘 다 음수여도 바뀌어요. 맞니? 오케이? 그죠? 둘 다 음수여도 역수치하면 바뀌죠. 근데 이게 있거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였어. 그러면 A분의 1은 역시나 양수고 B분의 1은 역시나 음수거든. 이 안에 0이 이 둘 사이에 그치 0이 있잖아. 그치? 맞아? A분의 1이 더 크다는 거죠. 부호방이 안 바뀐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중학교 때는 요게 A와 B의 부호로만 판단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막 외웠단 말이야. A, B가 부호가 같으면 부호방이 바뀌어. 부호가 다르면 안 바뀌어. 막 외웠단 말이야. 외우기 시켰다고. 근데 그보다 더 단순하게 가자고. 고등학생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A분의 1이 큰지 B분의 1이 큰지를 볼 거잖아.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볼 거야. 돼? 그럼 이걸 통분시키면 AB분의 B-A지. 맞아? 그럼 봐봐. 얘의 부호를 볼 건데 요 새끼는 부호가 음수야. 왜?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가 B보다 크니까 B 빼기 A는 당연히 음수죠. 맞니? 근데 요 새끼의 부호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A, B의 부호가 같으면 이게 음수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더 작고요. A, B가 음수면 음이면 플러스여서 A분의 1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무슨 걸 의미해? A, B가 양수였던 건 두 개 부호가 같다는 걸 의미해. 그지? A, B가 음수였다는 건 두 개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지. 그치? 그 위에를 다 하나하나 나눴던 걸 이렇게 그냥 표현한다고. 될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법이라는 거지. 빼서 부호를 체크하자. 알겠니? 됐어요? 다섯 번째, 알아두면 좋은 거. 헤이, 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A가 여기 있으면 되니? A분의 1은 여기 있어야 될 거야. 그치? 하나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1보다 큰 놈의 역수는 1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0과 1 사이의 수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놈은 당연한 거 맞죠? 오케이? 자, 1보다 큰 놈은 제곱하면 커져요. 그죠? 1보다 작은 놈은 제곱하면 작아집니다. 될까요? 0과 1 사이의 수는 제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될까요? 그 다음 루트 씌우면 1보다 큰 놈은 더 작아집니다. 알겠죠? 4 루트 씌우면 2. 그죠? 9 루트 씌우면 3. 그죠? 더 작아져요. 하지만 1보단 큽니다. 근데 거꾸로 0과 1 사이의 수를 루트 씌우면 더 커집니다. 요렇게 대소관계가 이어져요. a제곱분의 1이 a분의 1보다 그 다음 루트 a분의 1보다 이게 1보다는 작고 루트 a, a제곱 요렇게 순서가 항상 유지가 된대요. 될까요? 될까요? 오케이. 이게 사실 좀 더 제대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을 하면 좀 더 편해져요.
어디서 배우냐면 무리함수라는 데에서 배워요. 루트가 있으니까. 무리함수가 이제 루트를 다루는 루트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거기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거꾸로. a가 0과 1 사이면 a가 여기 있으면 a분의 1은 1로 있을 겁니다. 맞죠? 오케이? 0과 1 사이 수는 제곱하면 작아지고요. 1보다 큰 수는 제곱하면 더 커집니다. 그죠? 맞아요. 루트 씌우면 더 커지고요. 루트 씌우면 더 작아집니다. 될까요? 완전히 역전됩니다.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a제곱, 그 다음 a, 그 다음 루트 a, 그 다음 1,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1, 그 다음 a분의 1, 그 다음 a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돼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부등식의 4층 연산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부등식 기본적인 얘기들 쭉 읽는 겁니다. 봐. x가 어떤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는 작대요. x의 범위가 줘. 오케이? 뭐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대. 줬어. y도 작은 세모보다 크거나 같고 큰 세모보다 작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될까? 됐니? 첫 번째, 잘 봐. x 더하기 y야. 두 x와 y를 뭐 했어? 더했어, 그지? 됐니? 그럼 이렇게 읽어봐. 작은 것끼리 더한 게 가장 작겠지. 큰 것끼리 더한 게 가장 크지 않겠어? 여기에는 요렇게가 올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가 올 거야. 될까? 될까? 자, 잘 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어. 맞지? 이거 봐야 돼. 작은 것들은 둘 다 는이 있지. 둘 다 는이 있을 때만 는을 붙여. 둘 중에 하나라도 연산에 개입된 하나라도 는이 없으면 없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두 개를 뺄게. x에서 y를 빼. 그럼 생각해봐. 뺐을 때는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뺀 게 가장 작지 않겠어? 내가 가장 작은데 저쪽에서 제일 큰 놈이 와. 그렇게 뺄 거래. 그 놈이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제일 털린 거 아니냐고. 맞아?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을 거고 반대로 내가 가장 큰 놈인데 그죠? 거기서 제일 조그만 걸 뺀 게 가장 크겠죠.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지? 근데 얘네 둘을 얘랑 연산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는이 없으니까, 그죠? 는 붙이면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라도 는 없으니까 는 붙이면 안 된다고. 오케이? 됐어? 마지막 세 번째. 은우 대답해. 이번엔 x 곱하기 y야. 됐어? 두 개를 곱할 거야. 제일 작은 놈 누구야? 어떤 별, 어떤 세모? 작은 별, 작은 세모. 맞아? 맞니? 그리고 가장 큰 놈은 큰 별이랑 큰 세모랑 곱하면 돼요. 그죠? 맞나? 맞아? 안 낫겠어. 이렇게 하면 틀리고 오는 거야.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 곱하기는 부호 때문에 그래요. 그치? 부호에 따라서 이 새끼가 제일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뿔 마였으면. 되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처럼 항상 얘가 제일 작고 항상 얘가 제일 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그때그때 보셔야 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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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의 대소 관계를 체크해야 돼. 알겠니? 이건 됐어요? 될까? 자, 첫 번째 페이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야. 얘네들을 갖고 움직일 거야. 알겠니? 오케이? 헤이. 근데 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 그러니까 부등식을 막 그래서 뭐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고 뭐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고 이게 아니라, 오케이? 막 개념 막하면서 유형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자고. 먼저, 헤이, 봐. 이게 결국엔 부등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첫 번째는 부등식은 부등식은 결국에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결국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그지? 그지? 이게 이거잖아, 맞니? 근데 뭐 이게 뭐 어쩌라고? 근데 우리가 이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기법에 관한 얘기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대소 관계라는 건 누가 더 크냐 작냐인데 크냐 작냐를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 어, 얘가 이러니까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작네? 라고 볼 수가 있어. 뭐? 뭘 사용하면? 누가 더 크다 작냐를 어디에 나타내죠? 그치. 후직선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보겠다는 거지. 됐니? 특히 수직선 이용 꼭 쓰세요. 그러니까 수직선 꼭 이용해야 되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 첫 번째는 연립 형태일 때 꼭 수직선 사용하세요. 수직선 이용해서 보세요. 왜냐면 이게 공통 부분을 체크해야 되거든. 오케이? 또 하나 있어. 문제에서 해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면 반드시 대소관계를 비교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직선을 써주세요. 해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어떤 해에 대한 조건이냐? 그러니까 해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오케이? 예를 들면 뭐 정수 해의 개수가 몇 개다. 뭐 자연수 해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정수 해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오케이? 음의 정수가 몇 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조건들을 줘. 오케이? 됐니? 혹은 해가 없다. 그걸 만족하는 해가 없다. 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할 거야. 알겠니? 그러면 무조건 수직선 이용해야 돼. 수직선 이용 안 하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들이 특히 요런 얘기들이야. 요 문제들이야. 알겠지? 꼭 이런 조건들 혹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오케이? 두 번째. 어, 헤이, 결국엔 이런 걸 보겠다는 거거든. fx는 0보다 커요. 혹은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혹은 fx는 0보다 작아요.
혹은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이런 걸 풀겠다는 거 아니야? 맞지? 혹은 뭐 같은 얘기가 fx가 gx보다 커요. fx가 gx보다 커 같아요. fx가 gx보다 작아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준다는 거지. 맞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방정식에서 했을 생각이랑 똑같은 건데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위인지 RNG를 체크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fx가 0보다 크다는 건 0은 사실 그래프에선 뭘 의미하냐면 x축을 의미해. 오케이?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사실 x축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높다라는 얘기야. 위였다는 얘기야. 알겠니? fx가 0보다 작다는 건 x축의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 됐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위인지 RNG를 체크하겠죠.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이거야. 위인지 RNG를 확인하려면 그거보다 높다 낮다는 기준이 뭐냐면 같을 때거든. 맞잖아. 같을 때, 즉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게 아니라 0과 같을 때를 먼저 보겠다는 거 아닐까? fx보다 gx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fx랑 gx랑 같을 때를 먼저 볼 거야. 먼저 부등식은 방정식의 해부터 구하고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그 해를 기준으로 위인지 RNG, 그러니까 x 입장에서 왼쪽 값을 넣는지 오른쪽 값을 넣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부등식을 처리할 수가 있어. 알겠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먼저고 그 다음 부등식인 거야. 방정식이 해결돼야 그 다음 부등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알겠니? 됐어요? 분명히 이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고1에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밖에 등장을 안 해요. 왜 3차 함수, 4차 함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함수들의 얘기는 고2의 얘기거든. 고1의 얘기는 아니거든. 돼? 돼? 아, 살짝 나오긴 하는군요. 그 뒤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오케이?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밖에 없단 말이야. 1차 함수 뭐? 직선. 됐니? 될까요?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우리가 하듯이. 됐니? 그리고 나서 위아래 뭐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런 게 추가되죠. 뭐? 절대값 함수 추가될 거고요. 절대값 포함되겠죠. 또 하나 가우스 포함될 겁니다. 가우스에 대한 얘기를 슬쩍 언급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절대값과 가우스를 처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얘기했던 거랑 사실 똑같아. 정리는 해주겠지만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어차피 중간고사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야.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얘기가 맞고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볼 건데, 헤이. 근데 오늘 살짝 봤죠?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 그치. 한쪽으로 넘겨서 부호를 확인하는 문제로, 오케이? 그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인수분해라는, 그렇죠? 과정이 추가가 될 거고, 알겠니? 뭐 그리고 나서 수직선을 좀 이용합시다. 제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연립된 형태거나 해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주어진다면 꼭 씁시다. 수직선. 그걸 안 해놓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갖고 모르겠다고 막 징징대고 온다고. 그때는
화낼 겁니다. 나 화나면 무서워요. 화낼 겁니다. 그것도 안 해놓고 그 다음 모르겠다고 해서 오면 수직선도 안 그리고. 그리고 이게 보통 이쪽이 애들이 항상 어려워해. 요런 조건 때문에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기법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거든. 이걸 한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등호가 어디에 붙을지를 이걸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걸 항상 헷갈려요. 처음에는. 그래 놓고 근데 여기서 등호가 왼쪽에 붙냐 오른쪽에 붙냐가 항상 헷갈리거든. 근데 이건 문제 풀면서 보여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될까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결국엔 다시 그래프입니다. 부등식의 해결도. 결국 그래프. 오케이? 그리고 먼저 방정식의 해부터 구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가라고. 방정식의 해부터 구해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오케이? 되니? 지금 거의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죠? 오케이? 왜냐면 여기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보통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간다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앞부분 얘가 얘기했던 게 처음 1번 달아놓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놨던 게 그게 그냥 다 중학교 때 했던 얘기거든. 크게 추가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인수분해해갖고 그 부호 비교하는 거밖에 없어. 거기서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인수분해 안 배우니까 중3 때부터 배우니까. 그리고 중3 때는 부등식이 없거든. 그래. 과정이 그래. 과정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냥 이건 중학교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그냥 빠르게 이게 넘어가거나 아예 안 해주기도 해요. 이건 중학교 때 떼고 왔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서 틀리고 온다고. 이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안 되니까 식도 처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기본에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냐 나옵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앞쪽이 나오죠. 앞 페이지에. 왜?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틀려. 근데 그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틀려. 틀리고 와서 실수했다고 생각해. 아니야 병신아 네가 그냥 모르는 거야. 네가 기본이 안 된 거야. 생각보다 중요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이제 앞으로 할 부등식의 내용이 쉬워. 그러니까 이게 다야 지금. 큰 그림에서 이게 다야. 사실. 그 어떻게 잘 적용만 시키면 돼. 이게 기본은 깔려 있고 이 기본 안에서 생각만 잘만 하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도 그 전에 이거는 그냥 거의 그냥 캡처해서 그냥 보여주고 이런 거 알지? 그냥 넘어갈게 하고 이렇게 풀었다고. 그다음 이 뒤쪽 얘기를 막 그 뒤쪽의 얘기를 되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니더라고.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백날 해봤자 매번 시험 전날까지 이게 이거였나요 저거였나요 헷갈려 온다고.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방금 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 이해했어야 돼요. 잘 이해했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요걸 다룰 겁니다. 요 얘기 안에서 다 다룰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1차 부등식의 해결 갈게요. 1차 볼 거고 2차 1차 볼 거고요. 연립 1차 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연립 1차에 해결하고 따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안에서 요 2번 안에서 해결할 겁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2차 그래서 2차의 해결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2차 그리고 연립 2차 하면서 끝낼 겁니다. 알겠죠? 자, 1차 부등식의 해결이야. 1차 부등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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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맞나요? 맞아? 헤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잘 봐. 쭉 정리, 그러니까 모든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 경우를 다 정리해 줄 거야. 오케이? 그걸 그 지금 이게 칸 봐봐. 12가지잖아. 그지? 그 12가지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만 기르면 돼. 알겠지? 하나야. 부등식이라며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그래프로 해결할 거라고. 됐니? 오케이? 그걸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힘만 기르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잘 봐. 첫 번째. 이게 그래프를 그리겠다 생각했으면 나는 뭘 그리겠다는 거냐면 요 지금 내 상황에선 y는 ax라는 그래프와 y는 b라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맞지? 돼? 두 가지 이렇게 쪼개서 y는 ax 그래프 그릴 거고 y는 b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그러니까 b라는 건 숫자잖아. y는 숫자, 상수 하면 이렇게 그냥 가로줄 그으시면 돼요. 오케이? 됐니? 그럼 y는 ax 그릴 거잖아. 1차잖아. 그럼 기울기가 a인 거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기준으로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양수면 위로, 그죠? 음수면 아래로 향하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으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거부터 나눠놔야죠. 돼? 그러면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y는 b가 있을 거야. 맞니? 될까? 그러면 요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기로 했잖아. 그래, 방정식에 해. ax는 b가 되는 x는 몇? a분의 b를 보고 움직이자니까. 오케이? 봐. 자, 이 상황에선 까만색 ax가 b 파란색보다 크다는 건 높다는 거 이쪽을 의미해. 그지? 맞아? 오케이? 그럼 봐봐. 요 a분의 b보다 오른쪽 값들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a분의 b보다 오른쪽 값들을 넣어야 높은 거잖아. 돼요? 오케이? 돼? 그치? 이때 그는 뭐라고? x는 a분의 b보다 크다고. 됐어?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두 번째, 얘 볼게요. 크거나 같으면 이번엔 여기도 포함되는 거야. a분의 b도 포함되는 거야. 그죠?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보통 그냥 는이 없으면 이렇게 뚫어서 써주세요. 빈 구멍을 해주고 여긴 막아줘요. 알겠죠?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될까? 오케이? 됐어요? 헤이. 세 번째. 작대요. 작으면 여기라고. 그치? 이 값들은 왼쪽 값들을 넣은 거죠. 이거는. a분의 b보다. x는 좌우를 결정하고 y는 위아래를 결정하잖아. 오케이? y가 ax고 y는 b라며 y 값들이 그렇게 대소관계가 됐을 때 그때의 x 값, 오케이? y의 위아래가 결정됐을 때 x 좌우는 어떻게 되니라고 묻는 게 그게 내가 해결할 거라고. 이해가? 오케이? 돼? 식 전체한테는 위아래를 물을 거고요. 그래서 x를 찾을 땐 좌우를 볼 거야. 알겠니? 아, 이게 왜냐면 이것도 헷갈려 하더라고.
그치? x를 볼 때는 좌우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a분의 b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지. 이번에. 맞아? 오케이. x는 a분의 b보다 작습니다가 근이야. 됐죠? 마지막. 여기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라는 거죠. 오케이? 돼요? 그럼 왼쪽인데 얘도 포함. 즉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빠질 거라는 거지. 돼? 오케이? 잠깐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겠네. 근데 저렇게 그려서 풀어야겠다. 그리고 그려서 위아래를 y 값을 보시고 그 다음 x 값을 계산할 땐 답을 낼 땐 좌인지 우인지를 확인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여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해. 알겠지? 오케이? 외우는 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나 외우는 거야.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알겠지? 봐. 이번엔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감소거든. y는 ax는. 될까요? 됐어요? 그리고 y는 b.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어딘가 가로줄이 지나갔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또 근이 생겼을 거 아니야? x는 a분의 b라고. 맞니? 맞죠? 얘 이제 위인지 아래인지 그래서 좌인지 우인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까만색이 더 높아야 돼. 까만색이 더 높은 게 이쪽이었다는 거죠. 맞니? 맞아? 높을 때 이번엔 뭐가 되냐면 왼쪽이에요. x는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라고 쓰면 돼요. 그죠? 맞아? 천천히. 자, 얘도 볼게요. 크거나 같다면 크거나 같으려면 왼쪽이니까 요 범위니까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죠? 되니? 세 번째. 얘는 작다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x는 a분의 b보다 큽니다. 그죠? 마지막. 작거나 같으려면 a분의 b보다 오른쪽이고 그쵸?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될까요? 오케이. 보통 이걸 그냥 중학교 때는 중2 때는 이게 부등식 지나서 1차 함수가 있어서 그때 제대로 처음 배우는 거라 이렇게 그림 그려서 안 해주고 뭐 하냐면 A가 양수면 양변에 뭘로 나눌 건데 A로 나눌 건데 A가 양수면 부등호방은 그대로고 A가 음수면 부등호방은 반대야 막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외우게 시켰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자고. 그리고 어차피 계속 그래프는 그릴 거니까 그래프에 빨리 익숙해지시라고. 알겠니?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얘가 가장 큰 문제야. A가 0이었어. 0일 때가 문제가 돼요. 봐봐. A가 0이면 X에다 뭔지를 하든 뭐가 돼? 여긴 0 돼, 그지? 그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X에다 뭔지를 하든 왼쪽은 0이야, 그지? 맞아? 자, 이렇게 나눠요. 이거. 네. 이렇게 나눕니다. 헤이, 볼게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제 B도 중요해져요. B의 보호도. 봐봐. A가 0이면 얘는 0이야. 근데 B가 양수면 0이 양수보다 커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맞아? X에 뭘 넣든 이건 성립 안 해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될까요? 0은 0보다 크다도 말이 안 되니까 얘도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될까요? 됐니? 자, B가 음수면 이제 0이고 음수면 다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지? 될까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가 0인데 얘가 양수면 해가 없지만 밑에 걸 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그럼 같아도 된다며 0은 0보다 커 낫다 말 되잖아. 이건 해가 무수히 많다로 빠질 거란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될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 갈게요. 얜 0인데 얜 양수야. 양수는 0보다 크다. 맞죠? 다 되죠. 해가 무수히 많다. 성재 이해가? 오케이.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다로 갈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해가 없다로 가겠네요. 그죠? 될까요? 마지막.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고요.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얘때 해가 없다로 빠지는 거죠. 될까요? 됐니? 자, 마지막.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건 이 상황은 특수해라고 그래요. 오케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건 그지? 특수해잖아. 근데 이 특수해는 언제 일단 나와? A가 0일 때 나와. 그지? 그래서 A가 0일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도 체크해야 돼. B의 부호까지 체크하셔야 된다고. 될까요? 그것까지 보셔서 그러니까 해가 없겠네. B가 뭐여야 A는 0이고 B가 뭐여야 해가 없겠군. B가 뭐여야 해가 무수히 많겠군. 이라고 추론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이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상황을 주고 추론하도록 만들어요. B의 부호를. 그게 핵심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봐. 그 다음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오케이?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게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항상 내가 할 얘기는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나왔어.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해, 항상. 첫 번째, 절대값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그죠? 됐니? 범위 나눠서, 맞니? 범위 나눈 다음에 각 범위에 부호 확인하시고 그 부호 확인한 거에 따라서 식 세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이 순서고요. 항상 이거고요. 근데 두 번째, 특별한 꼴의 형태의 절대값식은 암기하자고 했어요. 오케이? 서연, x의 절대값 있으면 x에만 절대값 있으면 x의 절대값 다 붙이면 죽인다 너. 은우, x의 절대값 붙였어. 뭐야? 옌병아 새끼들 진짜. 오그하네! 웬수들아. 아직도 안 해오고 있어.
이거 맨날 하는 얘기지, 얘들아. 맞니? x의 절대값을 씌우면 y는 f 절대값 x 꼴이면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하라고 했죠. 여기에 오른쪽만 그리고 반성해라 이 왼수 같은 것들아. 오른쪽만 그리고 그걸 y축 대칭한 거야. 돼? 두 번째, y의 절대값 씌우면 위쪽을 그리고 그걸 x축 대칭하라고. 여기에 오씨, 아 또 야마도네. 대충 봐. 오른 위쪽만 그리시고, 그죠? 그걸 x축 대칭하라고. 위쪽만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얘도 위쪽만 그리시고 원래 밑에 이렇게 있는 걸 그걸 이렇게 접어 올리라고. 됐니? 마지막 x, y 모두 절대값 있으면 1, 4분면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다 하시면 된다고. 그래프 그리시라고. 오케이? 자, 마지막. 연립 1차 방정식이야. 연립 1차 부등식이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A라는 식이 0보다 큽니다. 뭐 B라는 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줬을 거 아니야. 되니? 몰라요, 나도. 그러면 각 부등식을 해결 후에 공통 범위만 찾으면 돼요. 이건 간단한 얘기야. 근데 웬만하면 수직선을 이용하라고. 제발. 알겠지? 돼? 오케이? 근데 하나만 이런 형태로 나와. A가 B보다 크고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쪼개. A가 B보다 작아. 그리고 B는 C보다 작아. 이렇게 두 개로. 두 개로 쪼갠 후 연립하세요. 될까? 됐니? 보여줄게. 이제 드디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얘부터 갈게요. A가 B보다 크고 B는 양수고. 그러니까 A, B 둘 다 양수인데 A가 B보다 크대요. C가 D보다 큰데 둘 다 양수래요. 자, 기억 어떻게 풀까? 어? C를 곱해? 양변에? 그, 뭐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건 어때? 넘겼어. 그럼 C 양수라며. A가 B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잖아. 그럼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분모분자 부호 보면 되죠. 그죠? 될까요? 자, 니은도 이렇게 넘긴 다음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보자는 거야. 내 말은. 오케이? 익숙해지라고.
그러면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거든. 이렇게 되거든. 맞나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맞나요? 자, 디귿은 제곱 이렇게 보자니까. C-D, C 플러스 D. 될까요? 넘긴 다음에 합차 공식, 그지? 그럼 C가 D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거든. 둘 다 양수니까 양수끼리 합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마지막 리을은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커요. 그죠? 큰 것끼리 더 곱한 게 크고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작겠죠. 양수니까. 그죠? 양수니까 이거 허락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을이 틀리는군요. 부동방이 반대가 되죠. AC가 BD보다 커야 돼요. 그죠? 기억 디귿. 옳지 않은 것이니까 거꾸로 니은 리을이겠다. 돼요? 되겠니? 한 번 더. 얘도 볼게. 2y 빼기 3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인데 잠깐만. 헤이. 이거 그냥 빠르게 가볼게요. 2x 빼기 3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빠르게 될까? 이건 돼? 잠깐만.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안 되면 해줄게. 이게 보통 는이면 같은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중학교 때 이걸 제대로 안 해보았구나. 봐봐. 2x-3이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 은우야, 그지? 맞니? 근데 식 전체 절대값이니까 위그와 접을 했죠. 되니? 얘가 절대값 2x-3이야. 맞죠? 그게 몇이 되는 게? 1이 되는 게.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게. 될까? 그럼 얘가 2x-3이 1 되는 거고 여기가 2x-3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이 되는 게 몇이고?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1이거든. 맞니? 그래. 그래서 x는 1보다 커나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될까? 한 번 더. y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거 y축이라고 생각합시다. y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되니? 근데 그게 위그와 접을 했겠죠? 여기가 y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것과 3이 만나는 거야. 그죠? 그럼 요 새끼가 몇이 되는 게? 3이 되는 게 2야. 그지? 요 새끼가 3이 되는 게 마사야. 그죠? 되니? 그럼 y 값은 몇보다? 마사보다 커나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 오케이? 봐. 그럼 2y 빼기 3x의 최대잖아. 나는 2y부터 구할게. 얘 2배하고 얘 다 2배 한 거지. 그럼 마8보다 커나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3x는 3배하고 3배 했어. 그지? 이거 돼요? 두 개를 뭐 했다고? 뺐다고.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게 가장 작다고. 마8, 마6, 마14. 둘 다 는 있으니까 오케이. 2y 빼기 3x.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1이야. 그죠? 될까요? 오케이. 최대와 최소의 합. 답이라는 거죠. 될까요? 오케이. 자, 얘는 볼게. 연립부등식이야. 천천히. 얘부터 볼게요. 2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될까? 요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갔어. x가 있는 거 안 있는 거. 그치? 그 다음 얘는 되게 쉬워요. 2로 나누면 되잖아. 2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한 번 더. 여기도 볼게요. 3x를 오른쪽으로 갈게요. 2x. 그리고 b-6.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x는 뭐가 됐어?
2분의 B-6보다 크다가 됐어. 그지? 돼? 그럼 봐. 그 다음 제발 그래프, 그러니까 이 수직선 그리라고. 2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이게 근이 있어야 되니까 2분의 B-6보다 큰데 얘가 그러면 뭐고? 5였고 얘가 4였다는 얘기 아니야? 수직선 제발 그리라고. 그리면 넘어가면 A 플러스 2는 10, A는 8 됐고 B-6은 8, B는 14 이렇게 답 내는 거죠. 될까요? 해를 제시를 할 거라고. 거꾸로. 해를 묻는 게 아니라. 얘도 볼게요. 그래 이런 식으로 정수 A, X의 값이 두 개래. 얘 푸는 건 간단해요. 3X 넘어가서 5 넘어가면 9야. 그지? 그럼 X는 3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다. 돼요? 그럼 봐봐. 3보다 작다 그리고 A보다 커놨다니까. 봐. 3보다 작고 X 값이 있어야 되니까 A보다 커놨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됐어요? 잘 봐. 정수 X 값이 두 개라는 건 여기에 정수 두 개만 있어야 돼. 그지? 정수 누구? 2와 1만 있어야 돼. 그지? 맞아? 그럼 0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잘 봐. 그러면 일단 A는 이렇게 써. A는 0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1보다는 왼쪽에 있어. 그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봐. 왼쪽 또는 오른쪽에 는이 붙을 거야 분명. 봐. 만약에 A가 1이었어.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잖아. 그럼 1, 2 두 개가 생기지. 그럼 1이어도 돼.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0이었어 봐.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건 0, 1, 2, 3개가 되잖아. 0은 안 된다는 거죠. 0이랑 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라고. 알겠지? 이렇게 논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 는이 붙을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알겠니? 그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될지를. 1이었을 때 몇 개지? 0이었을 때 몇 개지? 확인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몇? 2번이죠. 그죠? 이거에서 1번 써서 틀리고 온다고. 꼭. 알겠니? 다 해놓고. 네. 어? 곱하는 거야? 잠깐만. 나 뭐 잘못 갔니? 아, 마이너스 4구나? 그러네. 내가 잘못 봤네. 4로 봤어. 그럼 여기가 마8이죠. 그럼 여기가 마2죠. 그럼 두 개 곱하면 마16 됐죠? 오케이? 음. 헤이. 이거 은근히 시험에서 좋아하고 자주 나오거든. 이거 중2 문제야. 중2 때 똑같이 나와요. 중2들 똑같이 가르치는데 봐봐. 여러 명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고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데요. 그때 의자의 최대 개수를 물었어. 잘 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거 반드시 그림 그려서 풀어 니네. 긴 의자를 그려. 그려서 의자 순서를 지어.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라고 써. 알겠지? 되니? 내가 궁금한 게 의자 개수잖아. 의자의 총 개수를 X개로 놔. 마지막 X번째 의자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전에 X-1번째 의자도 있었을 거고, 그죠? X-2번째 의자도 있었을 거고, 그치? 이렇게 그려놔. 되니? 첫 번째,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다는 건 총 학생 수가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았다는 건 5X명이 됐어. 그지? 에서 플러스 8명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총 학생 수는 5X 플러스 8명이야. 오케이? 그 다음 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다는 거잖아. 의자가 한 개 남는다는 건 얘는 이제 빈 의자가 될 거야. 되니?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6명씩 채워졌겠지. 되니? 얘네들은 다 채워졌어. 근데 얘가 문제가 돼. 여기에는 한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 6명까지 앉을 수가 있지. 한 명만 앉아도 이건 이제 얘는 빈 의자가 아닌 거잖아. 그치?
한 명 앉아도 비느자 아니고 2명 앉아도 비느자 아니고 그지? 6명까지 허락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명수가 이 총학생이 5x 플러스 8명인데 그건 6x 마이너스 2번째까지 채웠어 다. 6명씩. 그리고 1을 더한 것과 6을 더한 거 사이의 값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 알겠니? 오케이? 이게 그 다음에 다 채워야 되는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빈 의자가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그럼 그 사이에 오케이? 다 채우진 않아도 되는 의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구분해 준 거야. 몇 번째까지는 다 채워야 되고, 그치? 몇 번째부터는 빈 의자고, 오케이? 그럼 그 사이의 값이, 그치? 다 채우진 않고, 한 명부터 몇 명까지는 채울 수 있어. 라고 쓴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를 읽으면 6x-11이 5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아서, 넘어가면 x는 19보다 작거나 같거든. 한 번 더. 여기는 5x 플러스 8이 6x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서 x는 14보다 커나 같거든. 그래서 x는 14보다 커나 같고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될까요? 이해가? 됐어. 오늘 원래 마무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못 볼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시험 봅니다. 금요일 날 원래는 문제 통과 첨삭하고 질문만 봤는데 금요일 날 와서 먼저 시험 보고 출발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잠깐만.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의 과제들 좀 얘기합시다. 올림포스 먼저. 야, 잠깐만. 혹시 이거 내가 주인공이다. 내 주인 내 거다. 나 놓고 갔다 올림포스. 놓고 간 인간 없어? 올림포스 다 있지? 네 거냐? 아, 그러니까 집에라도 있지? 확실하지? 잃어버렸다 분명히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하나거든. 용인가? 뭐 아무튼. 올림포스라고 써 있잖아. 헤이, 금요일 날 한꺼번에 다 검사할 겁니다. 56, 자, 누적돼서 55쪽 했어야 됐고요. 56쪽 합시다. 57쪽에 유형호, 유재호 합시다. 58쪽 했어야 되고요. 59쪽 합시다. 60쪽에 2번 하시고요. 그리고 62쪽에 5번 했어야 됐죠. 64쪽에 14번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65쪽에 19번 했어야 됐고 65쪽에 20번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20번 추가로 하시고요. 올림포스 엔딩. 오케이? 그리고 데일리 매스 어제 줬죠? 오케이? 데일리 매스 하시고 그리고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 이거 여기도 올림포스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 분명히 야 이거 교사용 자료도 있었죠? 교사용 자료 줬니? 투스텝? 그죠? 자, 신사고 교과서. 처음부터요. 25쪽까지만 일단 하세요. 17쪽부터 25쪽까지 교과서. 분명히 지금 녹화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용이가 숙제를 안 해온다는 건 영상도 안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교사용 자료 마지막으로 처음 103쪽부터요. 107쪽까지, 103쪽부터 107쪽까지 소단원만 일단 끝냅시다. 알겠죠? 103쪽부터 107쪽까지 교사용 자료. 네, 부교재.